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의원이 새 당대표로 선출됐죠. 호남 출신 의원이 보수정당 대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말단 당직자에서 당대표 자리까지 오른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 과연 그는 누구이고 또 앞으로 새누리당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본인이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는 당연히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 출신이라고 이정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현 신임 당대표 어떤 인물입니까? 네, 전남 곡성 출신으로 지금 3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18대 비례대표를 지냈고 지난 19대 재보궐선거에서 순천 곡성에서 당선됐고 이번 20대 때 순천에서 당선됐습니다. 2004년 당시 박근혜 대표에게 발탁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면서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 또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신임 새누리당 대표로 호남 출신으로 처음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컬러링이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은 매일 이제 듣는 노래가 거위의 꿈이라는 이 노래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째 바뀌지 않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듣고 있고, 자 지금 그래픽을 한 장 더 볼까요? 지난 총선 때 자전거를 타고 누비었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가 비웃었지만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호남 출신 당대표, 그것도 보수 정당의 당대표,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은 주로 이제 영남 TK 지역과 PK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보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으로서 새누리당 내에서 상당한 무시와 또 서름을 많이 받았다고 본인이 토로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친박 진영에서 호남 당 대표를 이제 밀었고 아마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내년 차기 대선에서 이정현 신임 당대표가 호남에서 20% 이상 득표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20% 기존 2014년 12년 대통령 선거나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는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약 1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으로 확장하겠다 이런 게 아마도 새누리당 당원들의 민심을 많이 자극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비박계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웠습니다만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이 당선을 됐습니다. 막판까지 주호영, 이정현 주호영 후보의 어떤 경쟁이라고 할까요? 치열했는데 어제 있었던 두 후보의 정견 발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일하고 싶습니다. 이래차 이정현 우리 새누리당의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 변화를 위해서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이제 9회 말 선택의 시기입니다. 4번 타자 혁신 단일 후보 저 주호영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결국 친박계는 이정현 의원의 승리였습니다.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결과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정현 의원이 44,421표, 비박계인 주호영 의원은 31,946표. 상당한 표 차이로 이정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비박계 주호영 후보의 패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주호영 의원이 비박계 단일 후보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 선거인단 70%, 국민 여론조사 30% 했는데 모두 다 이정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아까 표차를 보여드렸지만 한 12,000표 차이가 났는데 선거인단에서도 6,000표 이상 적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000표 이상 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박계 단일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박표를 결집하지 못한 게 아마 패인으로 크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잠시 뒤에 새누리당의 첫 당대표가 된 이정현
당 대표가 주재하는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이 최고위원회의에는 현장 화면 들어오고 있군요. 지금 보시면 원내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 당연직입니다.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죠. 원내대표도 신임 최고위원이 모두 참석을 하는 첫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광림 정책위 의장, 박명재 사무총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진 의원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이정현 신임 당대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의지와 또 생각을 담은 사인보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조원진 의원, 이장우 의원, 강석호 의원, 최현혜 의원, 유창수 청년 최고위원이죠. 이렇게 전부 지금 8명이 서 있는데요. 이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상당히 큰 관심을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새누리당이 지난번 4.13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와 시신의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계파 갈등, 즉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 갈등 때문에 사실은 총선에서 공천도 실패하고 선거에서도 패배했는데 당의 화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큰 과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출직 5명, 그다음에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는데 당대표가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렇게 9명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지명직 최고위원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명이 안 됐기 때문에 8명이서 최고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도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었죠 한때 새누리당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현 대표가 본인의 약속을 그러니까 첫 최고위원을 맞아서 각 최고위원들이 본인의 약속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했고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는 충으로부터 나오고 충은 안 보입니다 지금. 백성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정현 신임 당 대표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섬기는 리더십,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그럼 대상이 누구냐? 그럼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또 일하고 싶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를 보였는데 아마도 그 섬기는 리더십의 대상 중에는 아마 본인을 발탁하고 본인이 또 참모로서 일했던 박근혜 현 대통령도 섬기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쩌면 이정현 대표가 호남 출신의 무수저의 흑수저도 없이 태어난 무수저의 정말 상징성 있는 어떤 그 대표로서의 자리가 있지만 그 약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그 점일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도 있지만 당청 관계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 어떤 할 말은 하는 관계가 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점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충분하게 뒷받침해서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 일방적 소통, 요즘 우려하고 있는 수직적 당청 관계가 되게 되면 오히려 당내 화합보다는 갈등과 대립, 또 전체적으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인데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신임 이정현 당 대표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요 화면에 이 시각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본인들의 약속을 지금 뒤 배경에 적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 신임 대표는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 이장우 의원 등이 본인의 약속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석호 의원도 지금 막 썼고요. 최현혜 의원도 지금 본인의 약속을 적고 있습니다. 저 약속이 좀 지켜져야 될 텐데요. 잘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강석호 최고위원 유일하게 신임 지도부 중에서 비박계입니다. 상식과 품격의 정치를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친박 주류의 이 당 지도부가
이게 편협이나 또 독선하지 않고 상식과 합리에 근거해서 비박도 화합하고 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마 약속에다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그 약속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적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최고위원들의 첫 회의, 첫 최고위 신임 대표진의 첫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약속이 무엇일지 잠시 뒤에 이정현 신임 당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파 청산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올 하반기부터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런 대선 국면에서 지금 이제 비박계 김무성 대표는 대놓고 전 대표는 대놓고 비박계를 지원을 했다가 지금 모양새가 좀 아주 많이 구겨진 상태고 그 각 당권 주자마다 대권 주자마다 좀 이해득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김무성 전 대표의 위상 입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본인은 비주류이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비주류가 1등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호영 그 비박계 단일 후보를 굉장히 메시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패배했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그 당내 영향력의 한계를 느꼈고 또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위축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지나고 이제 하반기 가면은 본격적인 대선 구도에 들어가게 돼서 본인이 행보를 하게 되면 예. 또 새롭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가치와 철학과 정책을 보여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소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보인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은 신임 이정현 당대표를 중심으로 첫 열리는 이정현 대표 주재 첫 최고위원 회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뒷 배경에 자신들의 약속을 적고 지금 사진 기자들의 사진 촬영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정현 당대표 체제가 어떻게 가고 있을지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친박계라는 이 친박계 위주로 다 지금 거의 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장우 최고위원, 조원진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강석호 유일한 비박계인 강석호 최고위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성으로서는 지금 최연혜 의원이 또 어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최고 여성 중에서는 친박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이정현 신임 당대표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할지 잠시 뒤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참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백보드를 썼습니다만 숨기는 리더십이 이게 새누리당 색깔이대로 그렇게 당의 소속 의원님들과 어느 인사들과 함께 그런 식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숨기는 리더십은 절대 구호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실상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일반 서민들과 수혜 세력들과 그리고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불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듣는 그러한 자세로 하겠습니다. 결코 불러서 만나는 그러한 앞으로 국민 접촉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 만나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런 숨기는 리더십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또 소속 의원들이나 오늘 단협 위원장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누리당의 모든 판단 기준은 잣대가 하나입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이 뭘 바라느냐 하는 국민이 판단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실무적인 하나 말씀드리자면 당분간 사무처는 지금 박명재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하고 사람을 파악을 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박명재 총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무처는 지금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천천히 그런 식으로 제가 인사로 하고 할 테니까 아주 안정된 마음을 갖고 또 길게 그런 마음을 준비를 하고 사무처는 계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느리게 진행될 것입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신임 대표의 얘기. 결국 섬기는 리더십이 새누리당의 앞으로의 모토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섬기는 리더십이 되려면 어떤 리더십이 돼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섬기는 리더십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그 이정현 신임 당 대표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예. 섬기는 리더십이 이제 종교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동안에 국민의 관심사를 제쳐두고 정치권 내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뜨거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정책과 원칙과 철학과 가치를 앞으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새누리당 당 대표가 됐으면은 본인도 원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